이 영상은 저번 영상과 이어지는 후속작입니다. 안 보셔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보고 오신다면 인물들에 대해 더욱 이해하기 편하므로 저번 영상인 화이트 마운틴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선임대원들의 희생과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설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오구즈와 베키르. 베키르는 다리에 저격을 당했고 오구즈 역시 총상을 입었죠. 부상을 치료하며 휴식기간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군대는 명예제대를 권유했지만 오구즈와 베키르는 오히려 특수부대에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중도 포기를 할 거라 예상한 지휘관은 다리를 저는 베키르와 오구즈에게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한 혹독한 시험을 받도록 지시합니다. Emredersiniz komutanım. Olmayan zihin bedeni zorlayamaz. Al sana kaybet. Bu akşam bavulunu toplar.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달리기를 하고 아침에는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받으며 이들은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지옥 같은 훈련들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훈련. 고문을 체험하기 위해 이들은 사흘간 1초도 자지 못하고 일주일간 밥은 물론 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극한의 훈련 속 교관들의 간접 고문들까지 버텨내야 했지만 둘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며 자신들의 정신력을 똑똑히 보여주었죠. 얼마 후 둘은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선임대원들의 군번줄과 함께 자랑스러운 붉은 베레모와 금장 마크를 수여받고 신기루라 불리는 특수부대원이 되는 데 성공합니다. 시간은 흘러 둘은 어엿한 부대원의 일원으로서 승승장구하며 나라와 국민들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죠. 이번에 이들의 임무는 인질로 사로잡힌 자국의 기자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한 이들은 다음 임무를 위해 이동하던 도중 무장단체가 벌인 충격적인 행동들을 생생하게 마주해야만 했죠. 그들은 어린아이, 노약자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몰살을 일삼았습니다. 아군의 포격 지원이 닿는 이곳에서는 굳이 힘쓸 일 없이 녀석들이 보이면 압도적인 화력으로 되갚아 주었죠. 적군들을 깔끔하게 처리한 이들은 구출한 기자를 데리고 목표 지점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던 도중 이들은 또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젊은 여성과 아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임무를 위해서라면 모른 척하고 걸음을 옮겨야 했지만 저 불쌍한 생명들을 직접 나서서 구해주기로 결정합니다. gönül kanatmak için.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대장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여성. 부대원들은 대장의 뜻을 따라 잡혀왔던 사람들의 마을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줍니다. 그렇게 대원들은 이름도 모를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젊은 남자라고는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이곳의 주민들은 감사하다며 식사를 대접하죠. 그날 저녁 본부에서 날아온 무전 내용은 적군 수백 명이 마지막 남은 마을인 이곳을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고 수송기를 보낼 테니 황급히 탈출을 준비하라는 무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기자는 이곳에 힘없는 노인과 아이 등 모두가 몰살당할 것이라며 이곳에 남아 싸우라고 대장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장은 부하를 잃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었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장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가능한 임무를 정의를 운운하며 강요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말이 통하지 않는 기자가 돌아가고 오구즈와 대장은 긴 얘기를 나누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날 수송 헬기가 도착하고 그곳에 부대원들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타기 시작합니다. 남아서 이름 모를 작은 마을을 지키기로 결정한 거죠. 당황한 본부에서 무전이 날아오지만 대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거짓말을 치고 다시 마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Uzman Çavuş Bekir Özbey. Emredin komutanım. 남은 무기와 탄약을 모두 체크하고 외곽에 크레모아를 비롯 각종 폭발물들을 매설하는 대원들. 그때 이들이 구했던 여성은 자신도 탄약 운반이라도 할 테니 마을을 지키는데 돕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Ölümden değil, bizden korkacaklar. 남은 인원들을 모두 안전한 곳에 숨기고 모든 준비를 끝마친 대원들. 그때 저격수인 아리프에게서 적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모두들 자신의 포지션으로 재빠르게 흩어집니다. 주요 병력 7대 2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 이들의 교전은 차량들이 지나갈 때 매설해둔 폭탄을 폭발시키며 시작되죠. 모두 제각각 맡은 임무를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대원들. 가장 거슬리는 탱크를 잡아야 했지만 무기를 운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탱크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무렵 마을 여성이 용기를 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도움 덕에 탱크는 폭파했고 저격수까지 살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윽고 한 명의 대원이 밀려오는 적들에게 결국 잡혀버리고 마는데 O bana emanet komutanım! 그렇게 대원들은 밀려오는 적들에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되고 에즈레프 상사는 저격에 의해 허리를 관통당하게 됩니다. Eşref seni burada... Sabahat'e söyle, sen onu bulursun. 대원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전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었고 서로의 믿음이라는 연결줄 하나로 모든 감각들을 쏟아부어 적들을 소탕하며 버텨나가고 있었죠. 그때 대장은 몸에 폭탄을 달고 자폭하러 오는 적군을 발견하고 총을 쏘지만 탄창은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 자폭병을 몸으로 막아내죠. 그렇게 대장은 모두를 구하고 적에게 무차별 사격을 받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작은 전쟁은 놀랍게도 부대원들의 승리로 끝이 나죠. 이들은 이름도 모르는 작은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던졌고 마을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원들은 전사한 전우들에게 예를 표하고 대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었죠. 하지만 이들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자유수호를 위해 그 누구보다 용맹히 살았기 때문이죠. 바로 전에 올린 작품인 화이트 마운틴의 후속작인 블러드 마운틴입니다. 아주 멋진 군인 정신이 그대로 잘 나타난 작품이었죠. Yakın olduğunuz yerde! 전작의 두 주인공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난 건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 6.25 전쟁 당시 터키 역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작은 나라의 자유 수호를 위해 타국에서 싸우며 죽어갔습니다. 마을을 수호하는 장면에서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욱 감정이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지켜낸 것들입니다. 나라의 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우리 군인분들부터 자유수호를 위해 용맹히 전선에 뛰어드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 아군의 포격 지연이... 미치겠네. 추천과 구독, 댓글까지 적어주시면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